안녕하세요, 시드맨입니다. 이번에 카비레크 시스템을 조립을 해볼 건데요. 이번 영상은 전부 다 4K로 제작이 될 거고, 초보자들과 그리고 조금 아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. 필요한 부품들을 쭉 꺼내놨는데요. 그리고 필요한 부품 외에 또 좀 소개할 만한 것들도 좀 꺼내놨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부품을 좀 소개하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. 다음 영상부터 실제로 조립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처음에 부품을 주문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거는, 가격이 너무 싼 곳만 찾아서, 뭐, 예를 들면은 뭐, 11번 가나 지마켓 이런 데서, 부품을, 저렴하게 오르는 그런 걸 갖다가 따로 구매를 해서 조립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좀 주의해야 될 게, 각 부품을 새 제품을 구매를 하면 원래 에이스 기간이 있고요. 그리고 큰 쇼핑몰 같은 데서 구매를 하면은 그 쇼핑몰에서도 자체적으로 에이스를 하기 때문에 좀 쉽게 교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초기 불량일 경우에. 그런데 만약에 좀 작은 곳에서 구매를 한 경우에 나중에 AS 문제가 많이 생길 경우에 사용자가 직접 조립하다가 문제 생겼기 때문에 사용자 실수인지 아니면 부품 초기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부품 보내야 되고, 그리고 또 그걸 또 증명하기도 또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경우에 환불을 받거나 새 제품으로 받는 게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큰 쇼핑몰에서 구매할 것을 권하고요. 제 블로그에 질문 답변에 보면은 제가 추천하는 쇼핑몰을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. 그래서 그런 쇼핑몰, 좀 큰 쇼핑몰 같은 데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전하고 조금 비용이 처음에 들더라도, 예를 들면 더 싼 곳에서는 10,000원에 팔고 조금 큰 쇼핑몰에서 12,000원 정도에서 판매하면은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죠.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이스를 받을 때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안전하고 좀 믿을 수 있는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권합니다. 제가 부품도 좀 꺼냈는데, CPU 같은 경우는 저게 지금 i7 해놨는데 i7 7700K를 이용할 겁니다. 7700K 같은 경우에는 박스가 이렇게 좀 작죠. 네, 쿨러가 들어있지 않고 CPU만 들어있는데, 그래서 쿨러를 따로 쓸 겁니다. 뒤쪽에 보면은 이제 쿨러 마스터에 TPC 612라는 제품이 있는데, 저 쿨러가 꽤 조용하기도 하고, 그리고 생긴 게 꽤 이쁩니다. 그래서 성능도 좋고, 그래서 저 쿨러를 저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, 저 쿨러를 이용해서 CPU를 냉각시키고 이제 사용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. i7 같은 경우에 그 뒤에 K라고 붙어 있으면 오버클럭킹이 되는 모델이고요. K가 안 써 있으면 오버가 안 되는 모델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걸 꼭 오버클럭킹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조립을 하고 난 뒤에 오버클럭킹을 하는 것도 제가 따로 나중에 소개를 할 겁니다.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제가 예전에 소개했었던 팀그룹의 티포스라는 램이 있습니다. 이것도 꽤 저렴하게 그리고 괜찮은 성능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메모리고요. 요즘 메모리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,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가격이 저렴하면서 성능이 괜찮은 모델들도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, 네, 그런 모델 중 하나입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메모리를 사용해 보고 싶다,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G스킬 램도 괜찮고요. 저도 이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킹스톤에서 나오는 하이파엑스라는 메모리도 있습니다. 이것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, 이것도 메모리가 꽤 이쁘게 잘 나왔고 성능도 괜찮은 메모리입니다.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램 클럭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능이 잘 나오고요. 물론 그것을 지원하는 메인보드 사용해야 되고, 그리고 CPU도 그거를 좀 지원하는, 같이 클럭을 높여야 성능 향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서 메모리를 고르시는 게 좋고요. 물론 메모리를 고르실 때 용량은 조금 큰 게 좋아서, 근데 적어도 8GB는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4GB 두 개를 장착해서 8GB를 만들어서 사용한다거나, 아니면 좀 더 8GB를 두 개 장착해서 16GB 사용한다거나,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SSD도 좀 보도록 하죠. 지금 왼쪽에 보면은 SSD가 있는데 네, 지금 이것도 좀 여러 가지를 제가 꺼내놨습니다. 요즘은 M.2 SSD를 많이 사용하는데, 그 중에서 가장 빠른 저장 장치 960 프로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나온 제품이고요. 성능이 상당히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. M.2 SSD는 뭐 슬롯이 M.2
메인보드만 있으면 장착이 가능하고요. 이번에 소개하는 카비레이크 메인보드에는 전부 다, 거의 모든 메인보드에 다 이 M.2 슬롯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, 예전에는 하드디스크, 네, 여기도 하드디스크가 있는데, 하드디스크도 장착하는 거 소개할 겁니다, 나중에. 그럼 이게 다 SATA 방식으로 됐습니다. 네, 뒤쪽에 SATA 방식으로 돼 있는데, SSD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SATA 방식, 네, 이런 게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. 그쵸? 보면은, SSD 이렇게 2.5형 타입으로 돼 있는데, 뒤에 모양은 이제 SATA 타입으로 돼 있어서,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때 동일한 방법으로 꽂아서 사용을 했었는데, 요즘은 M.2도 많이 사용합니다. 네, SATA 익스프레스보다는 M.2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고요. M.2의 장점이라고 하면은, 이게 보면은, 이게 그 카드처럼 돼 있는데, 메인보드에 그냥 끼우고 포트 하나만 고정하면은 그냥 장착이 끝납니다. 그래서 장착 방법이 무척 간단하고, 선 정리도 따로 하실 필요가 없고요. 뭐 복잡하게 전원 연결하고 뭐 SATA 선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메인보드에 끼우기만 하면은 바로 동작하는 형태되어 있고, 이번에 소개하는 메인보드엔 또 M.2 슬롯이 2개나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저장 장치를 사용할 때 무척 편리한데요. 물론 하드디스크도 장착해서 용량도 늘리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. 요즘 추세가 SSD는 따로 장착해서 운영체제용으로 사용을 하고요.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따로 장착해서 뭐 거기다 저장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해서 동영상이나 음악 같은 걸 저장하는 그런 추세입니다. 그래서 SSD와 하드디스크를 같이 사용하는 추세. 파워 서플라이는 제가 2개를 준비를 해봤는데, 시소닉에서 나온 파워 서플라이가 좋은 것들은 엄청 좋은 게 많습니다. 물론 가격도 엄청나게 좀 많이 비싸죠. 웬만한 좀 저가형 PC 한 대 가격 정도 되는 파워 서플라이들도 많이 있고요. 뭐 40만원이나 뭐 60만원대 뭐 그런 것도 있는데, 이번 조립에서는 이제 그 정도 되는 파워 서플라이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, 시소닉에서 나온 파워 중에 이제 M12라는 이제 이 파워 서플라이는 케이블도 이제 분리해서 이제 장착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브론즈 등급의 네, 효율을 가지고 있고, 620W로 되어 있는데 출력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뭐 웬만한 시스템에는 다 적용시켜서 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워입니다. 아래쪽에 슈퍼플라워 파워도 준비를 해봤는데, 네, 이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220V 전용입니다. 그래서 보면은 여기 효율 부분에 보면은 이제 조금 인증이 좀 다르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. 230V 이제 EU라고 되어 있는데, 그러니까 110V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인증을 뺀 겁니다. 예,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때는 220V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파워 서플라이 사용하는 게 전혀 문제는 되진 않고요. 만약에 해외 나가서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파워 서플라이도 성능이 상당히 좋고 조용하기도 조용하고요. 이것도 케이블이 따로 분리가 가능해서 성정리가 좀 편리한 그런 파워입니다. 그래서 이 2개의 파워 서플라이 중에 뭐 골라서 선택하시거나, 아니면 제가 또 다른 파워 서플라이들도 제 블로그에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, 제가 소개한 파워 서플라이들은 이제 대부분 다 평가를 남겨놨었고, 그리고 좋은 파워 서플라이들은 제가 이제 괜찮다고 써놨는데, 그런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시면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. 파워 서플라이를 고르실 때 이 와트라는 거, 이게 너무 현혹돼서 뭐 650W, 뭐 800W, 막 600W보다 800W가 무조건 좋으니까 800W가 무조건 좋다, 뭐 그렇게 아시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. 각 파워 서플라이가 이건 최대 출력일 뿐이고요. 실제로 전기적 특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벤치마크한 그 결과 같은 걸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모니터 같은 경우도 중요한데요. 보면 게이밍 모니터, 네, 알파스캔의 271QG라는 모델을 제가 이것도 사용하고 있는데,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수직 주파수를 165Hz를 지원하고 G싱크도 지원하는 모델입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와 사용했을 때 성능이 아주 높게 나오고요. 사용자들이 조립을 처음 할 때 그래픽카드에는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모니터에는 투자를 좀 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그래픽카드도 오히려 그래픽카드보다 모니터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. 모니터가 수직 주파수가 60Hz가 보통인데 더 이상을 지원하는 모니터를 사용을 해보면 게임 했을 때 성능 체감이 확실히 좋아집니다. 그래서 게이밍 모니터로 지금 요즘 144Hz를 지원하는 모니터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그거를 많이 선택하는
선택 많이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조금 모니터에도 투자를 하시는 게 게임 향상에 게임 그 체감을 할 때 성능 체감이 확실히 많이 나기 때문에 게임 모니터도 뭐 염두에 두고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. 중요한 장치인데 조금 소개가 뒤로 되네요. 보면 어로스 메인보드가 있는데요. 네,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새로운 브랜드, 네, 오로스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나온 초고가형 메인보드입니다. 근데 이번에 소개할 때는 이 메인보드 사용하긴 할 텐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 메인보드 말고 조금 아래 등급의 다른 메인보드도 사용해도 충분합니다. 제 블로그에 이 조립 동영상에 대한 소개를 올리면서 뭐 괜찮은 견적들에 대한 소개도 같이 할 건데요. 이 메인보드는 Z270X 게이밍 9인데 가장 고성능의 기능이 많은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메인보드 이용해서 조립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, 근데 나는 이 메인보드가 아닌데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예, 메인보드를 사용할 때 뭐 어떻게 장착하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 그런 부분을 꼼꼼히 다 소개할 테니까 영상을 한번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보시면 무조건 조립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. 그리고 뒤쪽에 지금 그래픽카드가 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카드입니다. 기가바이트의 지포스 GTX 1070 G1인데요. 이 그래픽카드도 요즘에 1050 Ti도 꽤 성능이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게 잘 나와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.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약간 제 느낌이 약간 중급형 정도입니다. 네, 성능도 꽤 잘 나오고 소음도 상당히 낮고요. 그러니까 부하가 없을 땐 팬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부하도 상당히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이면서도 만약 게임을 할 때는 상당히 고성능을 내주는 그런 그래픽 카드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장착하는 방법을 소개할 거고, 물론 내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서 그래픽 카드 없이 사용하는 방법도 처음에 소개를 할 겁니다. 누드 테스트 할 때. 그리고 지금 케이스도 준비를 해놨는데, 케이스는 저도 이건 안 뜯어봤는데, 네, 엔코어의 스트마스터라는 제품이 있는데요. 501S라는 모델이고, 이 케이스도 어떻게 보면 조금 기호 상품이긴 한데요. 그러니까 근데 케이스를 좀 좋은 거 선택하면 조립이 좀 편하고요. 케이스를 좀 너무 저가형만 생각해서 싸게 구매를 하면은 이 부품들을 어차피 넣을 때 여기 넣었기 때문에 조립이 좀 어렵습니다. 좀 손이 좀 많이 가고 좀 번거롭고. 근데 좋은 케이스를 사용하면은 좀 손이 좀 덜 가고 좀 조립했을 때도 그 케이스 모양이 이쁘기 때문에 좀 멋지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성능과 직접 연관은 좀 적지만은 내부 쿨링에도 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스는 조금 좋은 걸 사용하는 거 권하고요. 제가 사용하고 있는 쿨러마스터 케이스, 네, 그런 것도 나온 지는 좀 오래됐지만은 그런 케이스 사용하는 게 좀 좋습니다. 제가 좀 목 상태가 좀 별로 좋지 않아서 좀 앞으로 좀 영상 찍을 때 좀 걱정이 되는데 예. 영상은 아주 제가 신경 써서 꼼꼼히 잘 제작을 할 테니까 조립 영상은 뒤에부터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천천히 꼼꼼히 건너뛰지 말고요. 제가 소개하는 거는 이제 그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실제 조립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설명할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은 아주 컴퓨터를 완전히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조립할 수 있도록 소개할 테니까 네,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고맙습니다.